네, 어제 저희는 그 전처리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이클런에서 전처리할 때 그 사용이 되어지는 몇 가지 변환기 관련된 클래스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펭귄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펭귄즈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이 펭귄스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우리가 그 목표로 하는 타겟이 있고요. 스피시즈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펭귄의 종류. 그래서 타겟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럼들은 그 스피시즈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특성들, 펭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컬럼들을 보시면 문자열, 즉 카테고리로 만들어진 컬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타입으로 만들어진 컬럼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널도 포함된 널이 있는 그런 컬럼과 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었던 전처리 중에서 하나는 뭐였었냐면 널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걸 했었죠. 어, 널을 무조건 제거하시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포함되어져 있는 널이 적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널이 들어가 있는 행 전체를 삭제를 하더라도 뭐 데이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널이 들어가 있는 모든 행들을 삭제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거기가 뭐 실수로 비어져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컬럼의 평균값이나 중위값 같은 걸로 비어 있는 곳을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근방에 있는 그 비어 있는 널값이 있는 데이터의 근방에 있는 그런 값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그 널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널을 가지고 있는 행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전체 344개의 그런 행들 중에서 널이 들어가 있는 행들을 전부 삭제를 해버리고 그래서 333개의 펭귄 데이터만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널 처리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어, 시각화 같은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할 때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알려드렸는데 세 가지 인코더를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블 인코더, 오디널 인코더, 원활 인코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 그 중간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 컬럼만 선택한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을 타겟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타겟 배열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featur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features 데이터 프레임은 스피시스 컬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features예요. 요거 변수 이름 잘 봐두시고요. 이거 이따가 파이프라인 사용하실 때 우리 타겟, features 이거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타겟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컬럼 한 개짜리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featur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어요. 펭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 하나가 빠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레이블 인코더는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데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을 숫자들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로 변환해주는 게 레이블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델리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0으로, 뭐 친스트랩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1로, 젠2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2로,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들을 0, 1, 2라고 하는 그 숫자들로 인코딩 해주는 변환기가 트랜스포머가 레이블 인코더예요. 레이블 인코더와 오디널 인코더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주의하실 점, 레이블 인코더는 반드시 아규먼트가 1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를 가지고서 변환시킬 때에는 타겟 배열만 변환을 시키는 거고요. 2차원 배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
오디널 인코더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타입을 0, 1, 2, 3 이런 숫자들로 인코딩을 해주는 건데 여기는 2차원 배열을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게 오디널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컬럼이 있었죠. 컬럼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 2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셔야 돼요. 리스트나 튜플, 혹은 배열.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할 때 컬럼을 한 개를 선택하든 두 개를 선택하든 인덱스 연산자 안에는 반드시 배열이나 그냥 배열처럼 생긴 리스트로 컬럼 이름들을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오디널 인코더가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인코딩된 결과를 보시면은요. 0, 1, 2로 인코딩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오디널 인코더는 두 개 이상의 컬럼을 한 번에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처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일랜드 컬럼과 섹스 컬럼 두 가지 컬럼을 그 한 번에 오디널 인코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이 여기 섬에 대한 그 인코딩 되어 있는 값들이고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이 여기 성별에 있는 값들을 인코딩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 카테고리 이름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피팅이 끝난 다음에 카테고리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시면 실제 카테고리 이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원활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을 했었었는데요. 원활 인코더는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타입들을 0, 1, 2라고 하는 숫자들로 인코딩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인코딩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어, 어떻게 인코딩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뭐 남성, 여성, 여성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별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면 이렇게 하나의 컬럼이 두 개의 컬럼으로 바뀝니다. 두 개의 컬럼으로 바뀌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알파벳 순서니까 어, 피메일이 0일 거고 메일이 1일 거예요. 그럼 얘는 0, 1 이렇게 인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메일 같은 경우에는 1, 0 이렇게 인코딩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코딩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카테고리를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섬 이름 같은 경우가 카테고리를 세 개를 가지고 있었죠. 뭐, 뭐 ABC라고 할게요. 섬 이름을 세 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아일랜드라고 하는 컬럼에는 뭐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인코딩 될 때는 어떻게 인코딩 되냐면 1, 0, 0으로 인코딩 되고요. 얘는 두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 그럼 얘는 세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형태로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원소들이 0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의 값들만 0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희소 행렬, 우리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네. 뭐 이런 용어가 있고요. 원활 인코딩이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코더 만들고, 그다음 인코더에서 fit 트랜스폼을 호출하고,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 컬럼에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느냐, 카테고리들이 몇 개냐, 이런 거를 찾는 과정이고, 트랜스폼은 피팅에서 찾아진 카테고리들을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로 선택을 해서 fit 트랜스폼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여기서 보시면 스파스 매트릭스 희소행렬이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희소 행렬의 내용을 직접 보고 싶으시면은요, to array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컬럼을 한꺼번에 변환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변환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편리한 클래스가 컬럼 트랜스포머예요. 우리가 그 변환기들을 적용을 할 때 인코더들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에다가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는 숫자 타입의 변수에만 적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별로 따로따로 저희가 그 트랜스포머를, 변환기를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음. 컬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선 컬럼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컬럼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카테고리 컬럼 이름들과 그 다음에 숫자 타입 컬럼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음. 요 변수도 잘 봐주세요. 아까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features, 그 다음에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target, 요렇게 변수 두 개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 컬럼, cat colors, 그 다음에 numeric 숫자 컬럼, num columns 이렇게 있어요. colors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트랜스포머 사용하실 때 이용하실 거예요. 컬럼 트랜스포머 사용을 하실 때는 그 파이프라인과 비슷해요. 파이프라인과 비슷한데 튜플들의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과 조금 다른 점은 이 컬럼 트랜스포머는 튜플 안에 튜플이 원소 3개짜리 튜플이에요. 파이프라인은 원소 2개짜리 튜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는데 컬럼 트랜스포머는 원소 3개짜리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값은 문자열로 나중에 우리가 이 인코더를 찾기 위한 이름을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변환을 수행하는 변환기 클래스 객체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변환기 객체를 두 번째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이 변환기가 변환을 수행해야 되는 컬럼 이름들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디널 인코더는 ENC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건데 카테고리 컬럼들에만 적용을 할 거다라는 뜻이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스케일러라는 이름으로 부를 건데 뉴메릭 컬럼들에만 적용을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컬럼 트랜스포머를 생성을 하고 컬럼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피처스를 피팅하면 얘가 카테고리를 찾고 얘는 카테고리들을 찾고요. 얘는 숫자 타입에서 평균과 분산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은 오디널 인코더가 해주는 인코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해주는 스케일링 작업을 해줘요. 그게 fit과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보시면 fit 트랜스폼의 결과를 보시면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인데 여기가 아일랜드, 여기가 성별,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그 펭귄의 치수를 잰 것들 있죠. 뭐 길이나 무게, 걔네들이 스케일링 된 값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럼 트랜스포머까지 사용하시는 방법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드렸던 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실제로 머신러닝을 하는 작업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해보자라고 하는 게 문제였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네. 자, 질문 없으시면, 질문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변수 잘 봐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features. features 이렇게 출력해보면 features는 데이터 프레임. 아일랜드부터 성별까지. 이렇게 있고 문자열과 숫자들 섞여 있죠. 이게 features고요. 그 다음에 target.
타겟은 그 펭귄의 정류들 가지고 있는 거였었고요. 타겟. 변수 이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cat, cat colors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featur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features 데이터 프레임에서 카테고리로 카테고리로 취급할 컬럼 이름들. 그 다음에 num_cols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features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숫자 타입으로 사용할 변수 이름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하자 그랬어요?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하자, 타겟을 인코딩하자. 이걸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를 만드시면은요, 변수 이름을 레이블 인코더라고 할까요? 레이블 인코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이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환한 값을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변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블 인코더 fit transform. 피팅은 카테고리들만 찾는 거고 트랜스폼은 그 카테고리들을 0, 1, 2로 바꿔주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arget. 변수 이름이 이렇게 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사이클런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이 대문자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2차원 배열. 대문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이 소문자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1차원 배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도 보시면 배열, 배열이거나 배열과 비슷한 타입의 객체들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umPy의 ND 어레이거나 그 다음에 판다스의 시리즈거나 데이터 프레임이더라도 컬럼 한 개짜리 데이터 프레임이거나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1차원이죠.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 배열. 요거 하나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겟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게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든 게 우리가 뭐가 될 거냐면 타겟 배열이 될 거예요. 타겟 배열이. 쉐임만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요. 여기 333개. 우리 너를 제외해 버렸죠. 너를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펭귄들은 333개가 있어요. 333개가 있고 앞에서 10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까요? 네. 전부 다 0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뒤쪽에서 10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전부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 1, 2가 섞여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이렇게 변환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봤고, 네, 조금 더 해보면, numPy에 unique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y를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return coun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루 이렇게 주시면 y라고 하는 배열에는 0과 1과 2가 있는데 0이 몇 번 등장하냐면 146번, 1은 68번, 2는 119번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0, 1, 2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 레이블 인코더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레이블 인코더가 어떤 문자열들을, 어떤 카테고리들을 숫자 011, 012로 바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테고리즈. 아, 클래스였나요? 네. 클래시즈. 클래시즈였군요. 죄송합니다. 오디널 인코더하고 레이블 인코더가 사용하는 프로퍼티 이름이 좀 다르군요. 네, 죄송해요. 레이블 인코더는 클래시즈 타겟에서는 우리가 타겟 레이블을 클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류하는 거를 클래스를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는 클래시스라고 되어져 있네요. 타겟 변수 이름이 클래시스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아델리라고 하는 문자를 0으로 변환했다는 뜻이고요. 친스트랩이라고 하는 문자를 1로, 젠투라고 하는 문자를 2로 변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인코더한테, 핏과 피팅이 끝난 레이블 인코더한테 어떤 클래스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클래스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0과 1과 2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레이블 인코더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이렇게 나눌 때에는 이 타겟 이용할 게 아니라 Y라고 하는 변수 가지고서 훈련셋, 테스트 셋을 나눌 때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피처스와 Y를 일단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먼저 구분하자라고 했어요. 어, 이 과정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컬럼 트랜스포머나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컬럼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서 그 원활 인코딩을 먼저 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머신러닝 할 때에는 일단 테스트 셋은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녀석들 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일단 일단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구분해 놓고요.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에스티메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여기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누자.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주석으로 이렇게만 적어드릴게요. 어, 나누실 때는 트레인 셋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생기겠죠.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들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도 생기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features가 우리 2차원 배열. 그죠? 그 다음에 원활 인코딩이 된 거, 죄송합니다. 레이블 인코딩이 된 거, y.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300개가 있으니까 훈련 세트로 20%를 쓰면은 대략 한 60개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40개 정도, 240개 정도를 테스트 셋으로, 훈련 셋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0.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2로 하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요거는 그냥 결과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은 결과 주도록 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여기도 지금 세 가지 클래스, 0과 1과 2라고 하는 세 가지 클래스가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훈련과 테스트를 나누실 때에도 훈련 세대도 테스트 세대도 그 비율들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stratify, stratify를 y를 주시면 돼요. y를. 그래서 밑으로 좀 내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얘가 훈련셋의 크기, 그 다음에 stratified sampling, 층화 추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나눠줬으면 볼까요? 트레인의 쉐입을 보죠. 266개가 됐어요. 아까 333개의 80%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의 쉐입은 67개예요. 266 더하기 67 하면은 333이겠죠? 예, 예. 암산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암산 되시겠죠? 컬럼의 개수는 계속해서 6개예요. 아직까지는 컬럼 개수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Y 트레인과 Y 테스트도 요 개수대로 나눠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네. Y 트레인의 쉐입을 보시면 얘는 1차원 배열인데 266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죠? 그 다음에
Y 테스트는 67개의 레이블,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트레인셋만 잠깐 출력을 해보시면 얘는 아직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 트레인셋은요, 아직까지는 데이터 2차원 배열, 넘파이 배열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네, 보시면 섬 이름, 섬 이름들이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별도 섞여 있습니다. 어, 얘네들의 종류는 이 순서대로 있을 거니까요. 있을 거니까 Y 트레인에서 앞에서 5개를 보시면 돼요. 앞에서 5개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물고기, 죄송합니다. 첫 번째 펭귄. 첫 번째 펭귄은 2번이라고 하는 종류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펭귄은 1번이라고 하는 종류고요. 세 번째 펭귄은 2번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것까지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컬럼 트랜스포머를 생성을 하자.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생성하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자. 그죠? 자, 컬럼 트랜스포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만 하시면 돼요. 컬럼 트랜스포머. 컬럼 변환기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옮기면 컬럼 변환기란 뜻이죠. 네. 컬럼 변환기 줄여가지고 그냥 컬 트랜스포머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 트랜스포머라고 되어져 있죠. 트랜스포머스 여기에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데 리스트가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튜플들의 리스트. 첫 번째는 우선 원핫 인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원핫 인코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원핫 인코더는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면 카테고리 컬럼들에만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스케일러도 사용을 할 겁니다. 스케일러는 어디에다 사용할 거냐면 죄송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할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면 non 컬럼즈에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하시면 돼요. 끝났죠? 끝났어요. 이 한 줄로 끝이에요. 이 한 줄로 끝이고요. 음, 뭐 여기 구구절절히 썼지만 어, 카테고리 타입에는 원활 인코더, 숫자 타입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해주는 컬럼 트랜스포머. 자, 그 다음엔 에스티메이터를 생성하자라고 그랬죠?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고요. 에스티메이터는 예측기, 추정기란 뜻이에요. 어, 다시 얘기하면 머신러닝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써보자라고 했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사용하기로 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REG라고 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겠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튜닝을 하기 전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전에, 그냥 일단은 기본 값들을 먼저 써보세요. 기본 값들을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과대적 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과대적 합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뭐, 페널티의 종류를 바꿔본다거나, 그 다음에 페널티의 크기들을 바꿔보, 이거 페널티의 크기입니다. 근데 C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그 페널티 크기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거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작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뭐, 솔버라고 하는 이런 거 바꿔보실 수도 있으시고, 맥스 이터 같은 것들 바꿔보실 수 있으시고, 등등등.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 바꿔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여기 페널티의 종류, 그 다음에 C의 크기, 그 다음에 솔버의 종류, 맥스 이터레이션 횟수, 등등, L1 레이쇼, 요것도 그 규제의 크기죠. 뭐 이런 것들을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n잡스라고 하는 거 있군요. 그럼 얘 넣어주시면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을까요? 네. 얘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자. 예요.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자.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대적 합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아예 성능 자체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 파라미터를 튜닝해 보면서 더 나은 모델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티메이터는 요 한 줄, 요것도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뭘 하시는 거냐면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하고 뭐를 연결하는 거다?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를 연결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모델을 아, 훈련셋을 네, 훈련셋을 변환도 하고 그리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파이프 라인이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파이프 라인. 그래서 변환기는 원활 인코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합쳐가지고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했으니까 파이프 라인, 죄송합니다.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어, 머신러닝 모델이니까 파이프라고 할까요? 그냥 파이프라고 하겠습니다.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생성자 해가지고 파이프를 생성하시면 돼요. 여기에 스텝스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스텝스. 여기가 리스트인데,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냐면,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가 있어야 되겠죠. 트랜스포머 그냥 줄여가지고 트랜스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게 컬 트랜스포머.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만들었죠. 그거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클래시파이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하는 거예요? 회귀를 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펭귄의 종류를 분류하려고 하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CLF라고 썼고요. 로지스틱 리그 REG 이렇게 썼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 머신러닝, 머신러닝 모델 훈련, 그리고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파이프, 점, fit 하시면 돼요. fit. 여기에 뭘 주시면 되냐면 train, 그 다음에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한 2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있죠. 파이프라인은 컬럼 트랜스포머가 있고 첫 번째 파이프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걸 옆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런 파이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그죠? 음. 여기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파이프 그 다음에 여기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파이프. 근데 이 파이프가, 이 앞에 있는 파이프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원활 인코더도 해주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피팅이 됐으니까요. 원활 인코더가 레이블들을 찾았는지, 카테고리들을 찾았는지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그 각각의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을 찾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이 원활 인코더의 이름은 여기 ENC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스케일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쵸? 네. 원활 인코더가 원활 인코더가 우리 훈련셋에 있는 어떤 컬럼들을 어떻게 변환했는지를 살펴보고 싶으시면은요. 타입에서 인덱스 연산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 트랜스 이렇게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트랜스. 그럼 이 트랜스가 뭐예요? 컬럼 트랜스포머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죠? 요 그림만 보셔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얘를 먼저 해볼까요? 얘 뭐라고 돼 있어요?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돼 있죠. 이 컬럼 트랜스포머에는 무슨 속성이 있냐면 named transformer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딕셔너리예요.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예요. 인코더를 찾고 싶으시면 딕셔너리에서 인코더를 찾, 아, 어, 딕셔너리에서 밸류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서 키 값을 쓰시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는 원활 인코더래요. 피팅이 끝난 훈련셋에서 카테고리들을 찾은 원활 인코더예요. 그럼 여기에서 점 하시고 얘는 카테고리 쓰죠. 네, 얘를 출력해 보시면 어, 그 섬이라고 하는 컬럼에서는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성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얘네들이 네, 카테고리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뭘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이요. 파이프라인에서 각각의 파이프를 찾고 싶으시면 파이프라인은 지금 두 개의 파이프가 연결이 된 거잖아요. 변환기라고 하는 파이프와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이프가 연결이 된 게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변환기를 찾고 싶어요. 그 변환기 이름이 뭐예요? 트랜스. 그래서 인덱스 연산자로 트랜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컬럼 트랜스포머를 찾아줘요. 컬럼 트랜스포머에는 named transformers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프로퍼티는 딕셔너리예요. 아까 출력해봤죠. 딕셔너리에서 키로 밸류를 찾아내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인덱스 연산자로 키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냐면 원활 인코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활 인코더에서 categorie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주면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그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프에서요. 트랜스를 먼저 찾고요. 트랜스포머를 먼저 찾고 네임드 트랜스포머들 중에서 스케일러를 찾으면
여기 이름이 스케일러였잖아요. 그죠? 스케일러를 찾으면 무슨 변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민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개의 숫자가 있죠. 네 개의 숫자가 있고 마찬가지로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파이프에서 트랜스포머를 찾겠다. 네임드 트랜스포머를 찾겠다. 스케일러를 찾겠다. 그 다음에 분산을 찾겠다. 자, 이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숫자, 타입, 변수. 특성들이 몇 개 있었어요? 길이가 세 개가 있었고 무게 하나 있었죠. 맞아요? 그 featur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펭귄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숫자 타입 변수가 그 길이 밀리미터 단위로 있었던 게 세 개가 있었고요. 그램 무게 단위로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개가 있었어요. 변수가 네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각각의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첫 번째 길이의 평균, 두 번째 길이의 평균, 세 번째 길이의 평균, 아마 뭐 날개 뭐 이런 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펭귄 몸무게의 평균. 그럼 분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겠죠. 예. 첫 번째 뭐 부리의 길이, 뭐 부리의 뎁스, 뭐 날개의 길이 얘네들의 분산이 나올 거고요. 몸무게의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음. 변수들, 변수의 평균들이고요. 이거는 분산이에요, 분산. 평, 어떻게 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왜 미인과 벤을, 평균과 분산을 줄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하는 일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하는 일이 원래 값에서,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이거를 분산으로, 표준 편차로, 죄송합니다.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게 그 변환된, 스케일링된 새로운 값이 되는 거죠. 이 공식대로 x라고 하는 값을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값으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뭘 찾아야 돼요? 평균과 분산을 찾으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니까 네.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는 이유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 평균과 분산은 어디서만 찾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만 찾는다. 알고 있는 데이터는 그건 훈련셋이에요. 테스트셋은 우리는 모르는 데이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 평균과 분산들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먼저 나눠 놓고 그 다음에 훈련셋에서만 fit, transform 이런 과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이름들이 있으니까 얘가 뭐 이 카테고리 이름들 가지고서 원활 인코딩을 했을 거예요. 원활 인코딩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는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스케일링 작업을 끝냈을 거예요. 자,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피팅이 끝났을 때 이게 모델 훈련인데 죄송합니다. 얘가 모델 훈련인데 모델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확률을 계산해 준 거예요. 무슨 확률을 계산해 준 거냐면, 어떤 펭귄 한 마리가 있을 때, 펭귄이 0번이 될 확률은 얼마고, 펭귄이 1번이 될 확률, 클래스 1번이 될 확률은 얼마고, 펭귄이 2번이 될 확률은 얼마냐. 이,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확률을 찾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뭘 이용을 한다? 중간 단계로 선형회기식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변수가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형회기식을 이용해서 선형회기식을 어디다 넣으면 선형회기식을 로지스틱 함수에다 넣고 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클래시파이어였었죠.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었냐면 CLF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훈련이 끝난 그 에스티메이터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 클래시파이어에는 인터셉트라고 하는 배열도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일단 숫자가 몇 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차원 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1차원 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1차원 별이 있어요. 1차원 별이 일단 몇 개? 3개. 그죠? 그 다음 인터셉트도 3개씩 나왔어요. 인터셉트도 3개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 별 하나만 먼저 보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네요. 9개가. 자, 이게 왜 9개일까요? 우리 원래 컬럼 몇 개였었어요? 6개였었죠. 기억나시죠? 음. 카테고리 2개 있었고, 숫자가 4개가 있었어요. 여기서 카테고리 2개가 있었고, 숫자가 4개가 있었어요. 자, 변환을 했어요. 카테고리 2개 중에서 섬은 워낙 인코딩을 하면 섬 이름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은 남성, 여성이니까 카테고리가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 타입은 그대로. 자, 그럼 이거 몇 개? 9개. 그러니까 여, 그 트랜스포머를 적용하고 나면 6개 컬럼이 몇 개의 컬럼으로 바뀐다? 9개의 컬럼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특성이 몇 개가 생겼다? 9개의 특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W, I 곱하기 X, I는 1부터 9개까지. 이거 선형 방정식 아니에요? 선형 방정식이죠. 어, 첫 번째 특성에 곱해지는 숫자, 두 번째 특성에 곱해지는 숫자, 세 번째 특성에 곱해지는 숫자. 아마 여기까지는 섬 이름 100이라고 하는 원활 인코딩 된 값에 곱해지는 숫자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2개는 성별이 있었죠.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있었던 성별에 곱해지는 값들이고요. 밑에 있는 4개의 값은 아까 길이 3개랑 그 다음에 무게 1개. 거기에 곱해지는 값들이에요. 그럼 이런 선형회기식이 나오죠? 그 선형회기식에다가 더해줄 절편이 있겠죠? 이게 절편. 이게 절편. 자, 그러면 요 9개의 숫자와 이 9개의 숫자와 여기 있는 1개의 숫자를 조합하면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선형회기식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선형회기식을 어디다 넣는다? 로지스틱 함수에다 넣는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다른 함수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0과 1 사이 확률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여기 있는 첫 번째 인터셉트를 가지고서 P0가 될 확률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코이피션트들과 두 번째 그 인터셉트를 가지고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될 확률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배열과 이 마지막 인터셉트를 가지고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확률을 다 합쳐주면 그건 1이고요. 1이고. 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선형외기식을 찾는다. 근데 선형외기식이 왜 이렇게 모양이 그 컬럼은 3개이고 컬럼은 3개이고 죄송합니다. 로우는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컬럼이 9개인 이런 모양의 배열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생각해 보시면 3개는 클래스 개수. 클래스 개수, 9개는 특성들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그 쉐입은 이 쉐입은 코이피션트의 쉐입이에요. 코이피션트의 모양은 클래스들의 개수. 클래스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펭귄 종류의 개수. 그 다음에 특성들의 개수. 이런 모양으로 코에피션트들을 찾은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 인터셉트의 모양은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1차원 배열인데 뭐랑 같을까요? 클래스들의 개수랑 같은 1차원 배열이 됩니다. 개수들이고요. 여기서는 그 학습을 통해 찾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이거 오타 있군요. 리그레션의 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편. 음,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들이 왜 이런 개수의 숫자들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귀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해주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훈련을 하고 나면 무엇을 찾아준다? 확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선형회귀식을 찾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만 있으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률도 계산할 수가 있고 예측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요런 것들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확인해 본 그런 특성들이.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